안녕하십니까. 예, 누리 PD입니다. 자, 부정선거 이슈가요. 어,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게 지금 언급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업무론의 영역에 머물고 있었죠, 그동안은. 이제 부정선거를 하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환장할 일이었죠. 확실한데 왜 이걸 안 믿어주느냐? 왜 이것을 제대로 법원에서 다뤄주지 않느냐?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었죠. 이제 드디어 이제 전모가 이제 드러나는 게 일반 국민들에게도 먹히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있는 2030들에게 이게 이제 먹히고 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진위 여부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 밝혀지는 임계점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의 이번은 그 계엄 같은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묻혔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때부터 있었던 그 일인데 갈수록 그게 동력이 약해지거든요. 지나가 버리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린 게 바로 대통령의 계엄이었습니다. 자,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요, 충격적인 그 입장 혹은 자신의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가짜 투표지를 인쇄한 업체가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투표지를 인쇄한 업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게임 끝이죠. 그죠? 이제 조만간 수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벌써 이거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벌써 의견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저렇게 했을 때는 가장 고급한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국가기관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고 기관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저것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죠. 계엄을 했을 정도라면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최소한 수사를 통해서 저거 진위 여부는 가려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된다. 국론 분열을 막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읽겠습니다. 자, 그 업체는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D업체와 B업체로 알려졌다. D업체는 골판지로 박스를 만드는 업체이며 지금 거리에 문제의 삼립방 박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삼립방 박스는 2020년 4.15 개편 현장에 투표함 대신 등장하는 바람에 부정선거의 증거로 알려졌던 문제의 바로 그 박스입니다. 아니, 투표지에 투표함이 아닌 삼립빵 박스에 담겨져 나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자, D업체에서 인쇄 장소를 빌려주고 B업체에서 아웃소싱을 받아 일당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불법 투표지를 성남과 안양에서 인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이면요, 이걸 최초 보도한 뭐 유튜브가 되든 뭐가 되든 당연히 형사 고발되겠죠. 자, 한번 두고 보십시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동원된 알바생 숫자는 35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금도 체불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2018년 9월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갔던 M업체의 전자 투개표기들이 2023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D업체 공간 안에 그게 떡하니 있었다라는 것도 너무도 이상한 일인데, 문제의 D업체 거기입니다. 마침 당시 알바생이 그 전자 투개표기들을 찍어둔 사진까지도 공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알바생의 말에 의하면 당시 인쇄업체 창문을 검은 종이로 다 가리고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불법 투표지 인쇄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한 해당 유튜브 대표는 그 업체들의 대표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도 다 알고 있지만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속히 자수하여 관공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조언도 있지 않았습니다. 구속되거나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좋다 이거죠.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적 큰 어떤 격변을 몰고 오는 사건 그 배후에는요, 이상한 현상이 많이 터지잖아요. 의문의 죽음들 벌써 몇 건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들에게는 속히 자수해가지고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는 상태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낫다. 그렇게 있는 것이 낫다.
자, 이제 부정선거의 전모가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리는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시태그로 부정선거, 가짜투표지, 자수, 알바생, 투표함, 황교안 등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말한 유튜브 업체는 신인균의 그 채널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이 그걸 취재했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제보를 받았겠죠. 제보를. 누군가 제보를 했을 겁니다. 아마 거기로. 그래 그것을 이제 방송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원래 부정선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은 아니죠.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곳은 맞았고요. 과거에도 몇 번은 방송했지만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곳은 아니었는데 확실한 뭔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업체들의 대표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도 다 알고 있고 사진까지도 지금 다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황교안 대표가 이미 이렇게 이제 언급할 정도면 사실로 이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이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공작과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거 계속 입틀막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법 이전에 그 국회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다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 자체가 행정부 자체가 무력화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이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정부 기관을 협박해 가지고 또 무슨 강압적인 수단을 들고 나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여기 보면요. 우리 2030 젊은 어떤 희망들이 이제 이 부정선거를 거의 이제 확신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보시면요. 빳빳한 종이 있죠. 이게 가장 좋아요. 거기 지금 수십 개 되잖아요. 이 부정선거의 그 증거는. 지금까지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것이 그거죠. 본투표와 사전투표 이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 통계를 전공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아요. 그거는 듣고도 그런가? 갸웃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증거가 이거예요. 빳빳한 투표지.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그냥 전달이 됩니다. 그거의 본투표 그러고 사전투표 그 차이 나는 거 있죠. 그거는 뭐 벼랑 맞을 확률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이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파괴력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 2030들을 달구는 이슈도 이거예요. 빳빳한 투표지 이거. 여기에 올인하십시오. 너무 많은 것 이것도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대표적인 걸 내세워서 계속 이제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은 투표지 특히 이 빳빳한 투표지 형상 기억 종이죠. 형상 복원 종이 여기에다가 올인해야 된다. 이 쏟아지는 투표함에서 쏟아지는 이 투표지들이 왜 이렇게 빳빳해요? 물론 일부는 빳빳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다는 거지. 너무. 자, 그게 앞에 황교안 전 총리가 읽어준 그 내용과 딱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빳빳. 진짜 여기 빳빳하지 않은 투표, 요게 정상적인 투표지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헌 종이처럼 이렇게 보여야 맞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건 돈보다도 종이 재질이 더 나쁜 거예요. 이게 투표지는. 때문에 금방 이렇게 낡은 종이처럼 된다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빳빳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형상 그 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합니다. 이런 거는 세상에 없고 선관위가 이걸 걸어놨다가 이제 이것도 그냥 없애버렸어요. 내려버렸죠. 완전 꼼짝없이 걸린 이게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죠, 이게 전부. 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요. 투표하려 봉투 열어보니 이재명 찍은 표 선관위 단순 실수였다. 단순 실수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 지금 봉인지 뜯고 막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집어넣는 과정이 이게 저들은 합법이다라고 떠드는 것 같은데 여기 뭐 참관인도 있었다라는 거지. 여기 명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참관인들이고 선관위 직원도 한 명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절대 이게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봉인지를 뜯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봉인지를 붙인다고 저기다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들어가는 여기 투표지를 보십시오. 그냥 이 돈다발처럼 들어가잖아요. 빳빳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뭘 말합니까? 자, 드디어 때는 왔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자, 부정선거가 규명되고요. 조기 총선입니다. 제가 조기 총선이라 그러니까 그 댓글 보면은 조기 총선은 안 돼요라고 막 댓글 쓰시는데 대선이 아니고 총선을 말합니다.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통령 직무 복귀하고 이 부정선거 이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조기 총선, 금년 안에 총선을 다시 치르자 이런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